왕이든 백성이든 사장님이든 일반 직원이든 신분을 막론하고 매일 꼭 한 번씩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름하여 배고픈데 뭐 먹지? 지친 현대인을 위한 맛있는 힐링. 오늘 저는 당신의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를 위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요, 그 덕에 당연히 수산물 소비도 많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통계표를 보면 2012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3.8kg에서 2021년 68.4kg으로 증가할 정도로 한국인의 수산물 사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또한 뚜렷해서 계절에 맞는 제철 수산물도 분명하죠. 봄에는 쭈꾸미와 바지락, 여름에는 오징어와 농어, 가을에는 광어와 전어, 그리고 겨울에는 오늘의 주인공 방어가 있습니다. 방어를 만나러 바로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매일 싱싱한 수산물이 경매로 들어오는 인천의 어시장입니다. 이야, 살아있는 수산물이 싱싱함을 뽐내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방어는 어디 있나요? 어허, 여기 있군요. 우선 이 방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방어는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5월 초순부터 한여름까지는 북상하다가 늦여름부터 이듬해 봄에 이르는 사이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작게는 50cm, 크게는 1.5m까지 자라는 방어는 그 크기와 무게에 따라 소방어와 대방어로 나뉘고, 추운 겨울이 되면 봄의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지방을 많이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는 12월에서 2월까지가 가장 맛있고,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는 속설이 있죠. 방어의 그 시즌, 더 늦기 전에 우리 방어 한 마리 먹어봅시다. 요새 방어가 철이 조금 지났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래도 요새 많이 나가나요, 방어가? 아직은 주력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몇 마리 정도 나가요, 하루에? 평일에는 이제 대방어 기준으로 하루에 한 마리를 분할해서 한 마리 정도 나가고요. 주말에는 한 평균 5마리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시세는 매일매일 변하는데요. 금일 시세로는 키로에 35,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방혈, 피를 완벽하게 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름기 많은 거, 기름기가 많은 것들이 되게 좋은 거니까, 특히 뱃살하고 가마살 유심히 보시면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단박에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언뜻 참치회와 비슷해 보이고 실제 그 맛도 비슷해서 특히 일본에서는 양식까지 할 만큼 엄청 인기랍니다. 이야, 그나저나 한눈에 봐도 기름기가 꽉 차 보이는 게 아주 맛있겠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회 뜨고 남은 부위 있잖아요. 그게 방어를 먹을 때마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활용 방법이 없을까요? 머리랑 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운탕으로도 많이 잡수시고요. 꼬리 쪽 살 같은 경우는 조림용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회 뜨고 남은 방어 부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건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날 분은요, 안녕하세요. 요리에 맛과 멋을 더하는 여자, 해박한 요리 지식으로 쿠킹의 즐거움을 전하는 20년차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선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피디님께서 가져오신 방어의 남은 부위로 가지고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는 방어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간장을 2종류나 쓰는 이유가 뭐죠? 일본식 조림은 단맛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이제 타마리 간장은 단맛이 강하고 이제 염분은 낮고 색깔은 진한 간장이에요. 그래서 그 반반을 섞어줘야지
이제 색깔도 진해지고 염분을 또 낮춰주고 그래서 또 반반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단맛을 더할 설탕도 넣어주세요. 중약불로 계속 저어주면서 설탕이 누르지 않게 합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물을 몽땅 넣어주는데요. 이 다음에 넣을 재료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매콤한 향도 올라오고 약간의 비린맛도 잡아주기 위해서 꽈리고추를 몇 알을 넣어볼게요. 그런데 꽈리고추는 여기서 조림을 하다 보면 열을 가해지면 팽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살짝 구멍을 내서 넣어줄 거예요. 이야, 이런 팁이 있었군요. 꽈리고추를 넣으면서 생강도 편 썰어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방어 꼬리살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진짜 비법이 있다는데요. 일본식 조림은요, 보글보글 끓으신 다음에 잠깐 불을 꺼주신 다음에 조금 휴지를 식혀놨다가 다시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끓여주시기를 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휴지시키면서 조금 간장의 그런 짠맛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무나 생선에 잘 배게끔 하기 위해서 휴지를 식혀주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어지는 게 요리 아니겠습니까? 자, 일식 방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단짠단짠한 국물이 무와 살코기에 진하게 배어서 얼마나 맛있게요. 어른들한테 술안주로 좋고 아이들 건강을 위한 반찬으로도 아주 좋답니다. 이번에 만들 요리는 방어 뼈와 머리를 이용해서 매운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느냐 뼛속까지 매운 한국인. 얼큰한 국물이 담기신다면 방어 매운탕에 도전해보세요. 방어 매운탕 재료입니다. 한식이라 그런지 재료가 참 익숙한데요. 여기서 꿀팁. 수산시장에서 방어의 남은 부위를 손질해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주거나 5,000원 정도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먼저 육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냄비에 물을 채우고 코인 육수 하나를 잘 풀어줍니다. 손질된 방어 서더리를 가장 먼저 넣어 푹 우려주세요. 육수가 끓는 동안 무도 썰어서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듣고 갈게요. 방어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서요. 불순물에 기름 덩어리가 같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깨끗이 조금씩 제거해 주셔야 깔끔한 매운탕 국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뭔가 살짝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매운탕에는 감칠맛을 조금 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데 참치 액젓을 한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매운탕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있을 것 같더니 참치 액젓이었군요. 참치 액젓이 없으면 시판 조미료나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도 좋답니다. 육수가 보글보글 잘 끓고 있다면 향과 맛을 더할 채소를 썰어주세요. 보기 좋게 국물 위에 채소 잎을 덮어주고 이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드디어 방어 매운탕 완성! 역시 한국인의 입맛에는 얼큰한 국물이 최고 아니겠어요? 방어의 고소한 기름과 채소에서 나온 단맛이 합쳐져 최고의 국물 요리가 되었습니다. 이모, 여기 공깃밥 한 그릇 어서 주세요. 오늘 만들어본 방어 매운탕과 조림은 OBS 매거진 톡톡 홈페이지에 레시피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있는 방어 요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방어 시즌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방어 한 마리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가까운 수산시장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참, 오늘 배운 요리법과 꿀팁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가정에서 꼭 사용해보세요.